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가계대출 급증 책임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기재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건 정말 딜레마다. 이미 대출은 늘었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훨씬 늘어날 텐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물가만 보고서 정책을 했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물가와 금융 안정과 환율 또 경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규제 강화를 우선하되 금리 인상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야당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현 정부가 한은에 빌린 113조 원 규모의 일시 차입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여당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전 정부 탓이 크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는 504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가계부채로 늘어난 규모거든요. 한미 금리차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준금리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던 이번 국감에선 이외에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10원빵 저작권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는데요. 조만간 이 씨의 출석을 통보할 전망입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집에서 대마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용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배우 이선균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의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 체내에 마약 성분이 남아있는지 등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구속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알려진 8명 중 이 씨를 포함해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아직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둘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일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관련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최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이 이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함에 따라 공갈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병이라는 가축 전염병 확산에 소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써 17건, 당분간 확진 판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한 달이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럼피스킨병이 어떤 것인지, 차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병은 소의 피부가 울퉁불퉁, 혹투성이가 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주로 흡혈성 파리나 모기,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침,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분변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 동물보건기구 WOAH는 보고 있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럼피스킨병은 중동과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는 아시아 곳곳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 이스라엘, 리비아, 부탄, 러시아에서 발병이 보고됐고 결국 우리나라도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소의 피부 곳곳에 혹이 대표적 증상으로 이 밖에 41도 이상의 고열, 우유 생산량의 눈에 띄는 감소,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WOAH에 따르면 무증상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대 박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고 소 외에 다른 가축에서도 발견된 바 없지만 WOAH는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슴과 영양 등 야생동물이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이 감소는 할 수 있지만은 새로 질병이 없던 곳에 질병이 들어왔었을 때는 초기에는 확산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겨울이 되면서 흡혈해충의 활동이 감소해 감염 가능성도 줄겠지만 백신 접종은 중요합니다. WOAH는 80% 이상의 백신 접종률만 확보되면 1에서 3개월 안에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는 11월 초까지 위험지역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항체 형성까지는 3주, 앞으로 한 달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국내 수입 1위인 중국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의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죠. 국내 수입 물량과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불매 운동으로 수년간 고전해온 일본 맥주는 수입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중국 SNS 웨이보에 공개된 영상. 산둥성 핑두시에 위치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가 원료의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해당 원료는 전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고 국내 수입사 측은 수출용은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상반기 수입 맥주 점유율 1위 칭다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이제 비현실적으로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 한국으로 수입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고 앞으로 또 칭다오를 먹는데 조금 걱정이 되고. 반면 일본 맥주는 최근 약진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2020년 수입국 10위까지 추락했지만 올해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6,573톤으로 지난해보다 238%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입량의 21.9%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중국,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7월 국내 소매점 매출에서 일본의 한 맥주 브랜드가 중국 칭다오를 제치고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 제품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롯데 칠성 음료의 신제품 출시도 예고돼 있어 당분간 국산 맥주와 일본 맥주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2달 된 새끼 강아지 4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는데요. 베란다 문은 닫혀 있었고 굶어 죽은 걸로 추정되는데 이 강아지들 다름 아닌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한 남성이 손가락으로 베란다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합니다. 다 죽이고 왔습니다. 새끼들이는데 전부 새끼들입니다. 닫혀있던 베란다에는 강아지 4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체와 배설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는 부패하여 구더기와 파리가 득실거립니다. 심한 건 뼈만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좀 나길래 그래 베란다 쪽으로 이래 보니까 4마리가 이제 다 벌써 부패가 시작된 거지요. 죽은 강아지 4마리는 모두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던 40대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주가 편의상 제공한 원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A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방을 치우러 간 점주가 이를 발견하고 동물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키우기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래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4마리가 죽어 있던데요. 키우던 게 맞으신가요? 동물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